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로 교회는 제가 부산에서 처음 와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집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집 같은 곳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 빌드업 코리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같이 저의 마음을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네, 잠시 슬라이드를 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엠킴TV라는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알려지다가 그 채널을 통해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미국의 정치 상황을 한국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또 미국에 계신 한인 분들께서 저의 채널을 이제 찾아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전하는 채널이었지만 구독자가 늘어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라인에 모인 이 영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제가 이런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각 교회나 그리고 단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이슈와 흐름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전하는 역할을 결국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 이 주제를 왜 제가 선택하게 되었는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말쯤부터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또다시 미국이 가고 싶어졌어요.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갔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국사보다 더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시고 공평하신 분인 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박사님들처럼 너무 존경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10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세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로 교회 왔네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흐름을 먼저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얼만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미국의 일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소개는 넘기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아시나요? 정체성?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합니다. 이거는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겸. 자, 영어권에서 미국에서 그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카드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너무 똑똑하신데요. 모를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ID 카드라고 합니다. 그럼 이 ID 카드의 ID는 뭐의 약자일까요? 오,
여기 무섭습니다. 네, 아이덴티티에서 온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명사이죠. 바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신원, 신분 이런 걸 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신분증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걸 떼면 뭐가 나오죠? 우리 부모님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디로 이사 다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를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주로 태어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첫 번째 언어는 뭐죠? 한국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실 때 굉장히 건강식만 먹으면서 키우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당뇨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 집에 가면 항상 반찬이 시금치 나물, 콩나물, 두부, 시래기국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집이나 친구 집에 가면 항상 돈가스, 비엔나 소세지, 스팸 이런 것들이 반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부모님께 반찬 투정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 여기선 저의 지금 모습은 뭐냐면요, 밤늦게 출출할 때 야식으로 치킨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두부가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찌는 스타일인데도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건 야식으로 두부를 먹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엄마가 굉장히 두부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람의 과정 속에서 저는 두부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식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만의 이런 정체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각 개인이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죠? 한국에서 태어났죠. 물론 저는 차병원에서 태어났다,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이 국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 맞습니다. 다음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기독교입니다. 와,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 전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에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들리네. 성경책, 또 미국 국기, 태극기, 또 투표함. 라면 박스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갔더니 어떤 분이 라면 박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사진들은 여기 보이는 아이템들은 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족이 미국 국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가치들이 미국을 상징하는 가치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이란 책을 썼을 때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만든 어떤 기반이 된 문서라고도 하기에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립선언서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자 하는데 괜찮겠나요? 시작!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극단적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미국의 헌법을 만든 독립선언서의 한 부분입니다. 시작!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자,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확보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거나 파괴하려고 할 경우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언제든지 변혁할 수 있고 폐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반이 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칼럼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3.1운동,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에 명기된 개인의 자유와 평화의 기독교 국가 정신을 그대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승만의 기독교 국가 건국운동이 되었으며 전 세계 최초의 비폭력 독립투쟁이란 3.1 정신을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이 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미국을 만든 가치, 그리고 우리나라로 동일하게 이식되어 온 그 가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리,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국과 대한민국을 만든 이 자유라는 가치, 그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번성하고 우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전 세계를 봤을 때 굉장히 번성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 나라들을, 그렇게 만들어진 그 나라를 사단은 시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잘 되어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사단은 시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데요. 개인적인 단위에서 그런 경우들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체성, 국가로부터 온 정체성, 또 심지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난 나라는 자녀된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분야별 사단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미국의 얘기로 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드리면 이것이 단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대부분 문화적인 것과 많은 것들에 있어서 미국을 동경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우리가 가진 고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분야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젠더나 생명에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에 혼란을 주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그리고 그 사회 이슈들을 초래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 대치동에서는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의 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네 번째로, 국가의 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4가지 분야에서 제가 더 많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인간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태어났죠, 여러분?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서구 문화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된 부분이었는데 이 세상에 성별이 남녀뿐만이 아니라 180개가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장 근간으로 둔 그런 가치에서 시작된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love is good,
사랑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든 그게 사랑이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Love is good이 아니라 God is good이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동성애나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낙태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적으로 유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더 선동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양보를 할 수 있겠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는데 이런 동성애나 아니면은 트랜스젠더 무브먼트, 낙태 무브먼트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본능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과 동의하는 척을 하면서 점점 그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다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미국 사회에서는 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제는 그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동참하고 그들의 무브먼트와 함께하고 또 함께 그것을 선동해주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미성년자분들이 계셔서 사진은 급하게 넘겼습니다. 요즘 미국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보여지고 있는 교과서였는데요. 교과서에 동성과 동성 간의 사랑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사회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혼란을 주는 정책입니다. 미국에는 요즘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국경을 열어놔야 된다. 아니, 닫아놔야 된다. 자, 국경이라는 거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영토를 보호하고 지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뭐 중국 사이에, 북한 사이에 국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우리는 어떤 공격의 노출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남부 국경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미국과 남미 지역을 잇는 국경이 있는데 미국은 거기를 열어놓자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경을 열어놓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누리고자 좋은 기회를 찾고자 오는 이민자들을 받아주자. 우리는 사랑의 국가니까 그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언제든지 일하고 심지어 시민권도 자유롭게 딸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말하는 겉으로 듣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정책 때문에 미국의 국경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나 넘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국경을 막아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주로 크리스천 정치인들인데요. 이들이 국경을 막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것이 단순히 이민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마약을 밀매하고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또 심지어 미국이라는 자유국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또 이슬람 국가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이 국경을 통해서 잠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이 열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미국 멕시코와 또 미국 남부를 잇는 국경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은 시냇가와 같은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강이 굉장히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아무나 걸어서 건너올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제가 찍은 영상인데 영상이 좀 시끄러워서 좀 이따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요.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숲이 바로 멕시코 측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제가 사실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막 미국을 통해서 넘어오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장면들이 있다길래 국경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취재를 하러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도착했을 때 경비대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이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시신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심각하게 여쭤봤더니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멕시코 측에서 여러 이제 범죄자들이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시키려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미 쪽에 있는 어린 신생아 아기들을 납치를 해서 그 아기들 몸을 찢어서, 몸만 찢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기도 찢어서 그 안에 마약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마약을 파우치를 넣고 다시 아기를 봉합해서 아기는 이제 노약자나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 국경을 넘어올 때 미국 측에서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걸려도요. 그래서 그런 어린 아기들을 이용해서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기들이 넘어왔을 때 미국 측에서 이제 미국 측에 있는 또 다른 풀숲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그 풀숲에 던져지게 된 아이들은 이제 구호를 외치면 누군가가 그 아이를 찾아서 마약을 꺼내가고, 그럼 그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불태워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것이 너무너무 다반사로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아까 전에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였는데, 생명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죽여지고 파괴되는 그런 범죄들이 국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여기에 바로 사단의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미국이라는 자유 국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나라. 어디죠? 안 들려요. 중국? 멕시코. 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이 펜타닐을 정말 대량 생산을 해서 미국의 남부 국경을 통해서 미국 내로 이 마약을 흘려보낸 다음에 미국의 다음 세대들을 천천히 서서히 이 마약 중독을 시킴을 인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 세계를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인데, 그 중에 중국의 가장 첫 타겟이 바로 미국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중국과 미국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자유를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국가들이 그런 형태로 공격을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미국에 타고 가서 이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못 믿으실까봐 증거를 가져왔는데, 국경을 통해서 매번 넘어오는 펜타닐의 양을 이제 기사로 난 것들을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충격적이니까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도시에서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고 싶은 곳, LA, 뉴욕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길거리에 요즘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버퍼링이 심하네요. 네, 저 사람만 나오면 영상을 넘기도록 할 텐데요. 이게 영상이 제 정상 속도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좀비같이 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길거리에 좀비처럼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국경과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에 혼란을 주는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정의 질서에 혼란을 주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가정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 등등등 이런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가정은 무너질까요? 네, 무너집니다. 그죠? 미국에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살에서 8살짜리 아기가 이제 5살에서 8살 상당의 어린 아이들, 아기가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 성별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되고 싶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여자로 태어났지만 미니카랑 로봇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여성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건강한 여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 시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그것을 반대한다. 혹시 여기서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 내일 남자가 되겠습니다. 여잔데 내일 남자가 되겠습니다. 수술시켜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네, 다 X 표시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실까 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CNN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들의 젠더를 바꾸고자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동의하지 않았을 때 부모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심각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가 미쳤나? 아니면 설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두 부류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은 이것은 모두 사실이고 지금 현재 미국 사회에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점점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 위에 바로 서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분들이 그나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평등법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말을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들이 점점 짓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점점 어둠으로 가는 듯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점점 미국의 각 지역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의 작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코로나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배의 자유가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미국 땅도 그랬습니다. 그 자유를 외치고 상징하는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닫혀지고 예배를 드리면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녀들이 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거나 그랬을 때 학교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그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그런 현상들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활발했었죠.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버지니아주의 한 어떤 시골 카운티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은 국가가 나서서 이런 나의 자녀의 자유와 우리가 가진 어떤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그런 의무들, 권리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국가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겠다. 대항이라고 해서 뭔가 무력 대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2달 정도 뒤에 주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역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되었던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2달 동안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기도한 끝에 그 지역의 정치색이 바뀌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지사로 당선이 되었고 그 주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는 그 한 주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서 이런 타락하는 시대에 그리고 모든 언론과 또 메인 정책 만드는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이런 동성애, 트랜스젠더, 문화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라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에 맞서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국가의 질서에 이렇게 혼란을 주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 사회의 각 이슈마다 학교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회사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미국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이 세상 속에서 상징하는 덜 완성된 무지개,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자들, 뭐 그런 트랜스젠더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사랑해야 할까요? 네, 사랑해야 합니다. 네,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참하고 함께 선동하라는 것이 이제 정책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테린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그린을 주로 쓰는데 미국에서는 리스테린을 씁니다. 네, 이 리스테린이라는 회사가 무지개색을 그 리스테린 각을 병에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지개색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색이 우리가 쓰는 어떤 실생활에 쓰는 용품들 그리고 그런 기구들에 입혀졌을 때 당연스럽게 이 무지개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나타낸 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회사가 광고를 할 때 쓸 정도면 이게 정말 유용하고 좋은 것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성년자들은 마실 수 없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브랜드입니다. 버드라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들의 광고 모델을 트랜스젠더로 세우면서 정말 버드라이트라고 하면 미국은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이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음료수처럼요. 그러면 스포츠 경기가 나갈 때마다 나오는 광고들에 이런 광고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기업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낙태나 이런 여러 가지 급진적인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기업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지 않는 정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다고만 들으셨을 수도 있는 ESG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ESG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 ESG는 환경과 사회 이슈를 더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하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게 원 의도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회 이슈의 분야에서 이 젠더 정책과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회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대표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세상의 흐름을 아주 잘 읽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테슬라가 그 ESG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ESG라는 건 E가 environmental이라는 거거든요. 환경 보호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 점수를 주겠다. social, 사회 이슈, 즉 젠더 이슈나 낙태 이슈를 옹호하고 선동하는 기업에게 점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반기독교적 사상으로 물들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신다면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대선, 미국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에요. 정확히 거의. 이 3년 전에 두 후보가 경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후보 누구죠? 트럼프. 두 번째 후보는 바이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후보가 각자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미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는 이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I also hope Congress will get to my desk the Equality Act to protect LGBTQ Americans. For all transgender Americans watching at home, especially young people, you're so brave. I want you to know your president has your back. Another thing. 어떠세요? 뽑으시겠습니까? 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t was hardworking patriots like you who built this country, and it is hardworking patriots like you who are going to save our country. We will stand up to the radical left Democrats and the dangerous and unpatriotic rhinos, and we will fight for America like no one has ever fought before. We will not bend, we will not break, we will not yield, we will never give in, we will never give up, and we will never ever back down. As long as we are confident, united, and loyal to the cause, the tyrants we are fighting do not stand even a chance. Because we are Americans, and Americans kneel to God and to God alone.
silent majority is back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My fellow citizens, this incredible journey we are on together has only just begun. We are one movement, one people, one family, and one glorious nation under God. So with the help of everyone here today and citizens all across our land, we will make America powerful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We will make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proud again.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Texas. Thank you very much. 네. 지금 뒤에 나왔던 후보를 여러분들은 뽑으시겠습니까? 말만 듣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보고 그 정치인을 욕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치인이 되기도 정말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게 된 건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예의가 발라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한 강점이지만 굉장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해도 괜찮아라는 것을 좋게 말하면 그것에 그 말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정치는 나랑은 거리가 멀어라고 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 같은 한 사람이 조금씩 이런 미국의 일들을 겪게 하시고 2020년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급진적인 문화적인 반기독교적인 일들과 또 사상과 이념들이 퍼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와,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로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어나는 어떤 현장에 제가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현장을 수시로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현장에 가니까 예배를 드리더니 갑자기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와, 저런 메시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외쳐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제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며 자랐고 또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도 동일한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 국가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고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을 저에게 깨닫게 해준 미국의 현장에 한국의 청년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실게요. 아마 내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가게 될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현장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컨퍼런스 현장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좀 많이 다르죠? 정말 다음 세대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던 전쟁터를 유적지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서 저희가 북한을 향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우리 컨퍼런스 이번에 어땠는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런 미국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것부터가 너무 하나님과 이제 앵킴님 모두에게 너무 감사했고, 또 이게 이제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사실 되게 저는 정치의 소명을 받아서 정치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나 그곳에서 진짜 신앙에 기반이 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더욱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의 고국인 그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스피치한 젊은 이제 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되게 눈물이 났던 게 저는 또 되게 북한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고국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유와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신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또 북한의 주체 사상 그런 부분을 좀 더 스피치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회가 또 저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조금씩 저와 함께 미국에 있는 컨퍼런스에 소수로 참여를 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제 영상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청소년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말했던 게 이런 게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듣기 사실 전에 결정이 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런 미국에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바로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한국에 그런 것들을 열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고심 끝에 올해 다음 주 토요일에 코엑스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인데요. 딱 하나 짧은 간증하고 행사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행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고민을 했을 때 딱 미국의 저런 컨퍼런스와 집회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행사의 현장들은 다 LED가 쫙 깔려 있고 막 쿵쾅거리면서 온갖 시각적인 효과들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우선은 정말 마음으로 그런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행사 이런 데를 가보면 어떤 정치인을 이렇게 띄워드리는 그런 행사는 많지만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행사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한국 분들을 초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이미 이런 운동과 또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앞장서 계신 분들을 좀 초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동일한 분위기를 전달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번 더 확증을 구했습니다. 너무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확증을 한 100번은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확증을 오늘 동영상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최대 크리스천 청년 무브먼트의 대표 목사님이신데,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굉장히 만나기가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long story short, 이분을 만나게 하셨고, 이분을 만나러 갔던 그 자리에서 찍었던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가 안 되나 보네요. 만약에 안 되면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홍보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뭐냐면,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이 이제 대외적으로 거기가 몇천 명이 모인, 미국 국민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분께 제발 부탁인데, 저희가 이런 한국에서도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인데 초자연적으로 들으셨는지 저를 만난 지 2번째 만에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바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있는 이제 어떤 집회 현장에서 대놓고 대외적으로 방송이 나가는 중에 나 올해 11월에 서울에 가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좀 감동적일 거예요. 자, 그러면 빌드업 코리아가 어떤 행사인지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Music Bed. 감사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토요일 날 코엑스에서 있습니다. 서울까지 좀 멀죠? 저도 오늘 차 타고 내려왔는데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정치인, 언론인, 인플루언서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이 왜 소중한 나라인지, 미국이 왜 소중한 나라인지, 우리가 왜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고 매년 있을 행사이긴 하지만 올해가 첫 회 행사라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정말 좋은 워십 팀들, 찬양 팀들도 많이 함께 하니까 토요일 날 아침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밤에 올라오시는 거죠. 네, 전날 밤에 올라오셔서 만약에 심심하시면 제가 놀아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셔서 같이 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시고 오시면 여기가 코엑스가 점심을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컨퍼런스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계시라고 저희가 점심까지 다 드리고요. 네, 아주 좋은, 아주 맛있는 점심이니까 또 와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통해서 그 삶이 바뀔 수 있을 만한 행사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맞춰 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손현보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